네, 현재 시간 2시 1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시장의 핫한 종목들을 알아보도록 하죠.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세 가지 상황실을 통해서 시장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첫 번째 상황실 바로 만나보시죠. 갑자기 분할? 오늘도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휘청거렸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 채팅방에서 현대모비스 좀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업 분할 및 모듈과 부품 자회사 신설 소식이 있었어요. 이게 뭐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미 좀 돌더라고요. 오늘 그에 대해서 조회 공시 요구가 나왔고 6시 전까지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련 공시도 나왔고요. 이제 회사는 오후 6시까지 이제 관련돼서 이제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내용을 좀 살펴보면 모듈 부품 자회사 신설에 대한 그 이제 조회 공시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AS 부문과 이제 R&D 역할만 남기고 이제 생산은 자회사에 맡긴다는 내용인데요. 이제 모듈과 부품 사업을 각각 자회사로 분리해서 국내 사업장이 기존에는 이제 3개였는데 2개를 이제 밖으로 내보내니까 이제 총 5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5개 부문으로 분리 운영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도 3가지의 사업부가 있는데 여기에 2가지의 사업부가 신설로 생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현대모비스의 뭐 주가단에 타격을 받을 만한 내용인 건지, 예를 들어 LG 에너지솔루션은 아예 분할을 해서 상장이 되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LG화학의 주가가 매력이 떨어졌던 거잖아요. 네네.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는 그럼 분할한 이후에 상장이라는 절차를 밟게 될 것 같다라는 그 우려 때문에 주가가 밀리는 거예요. 왜 오늘장 시장에서는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걸까요? 이제 보통 이제 최근에 몇 년 동안 이제 분할해서 상장시키기 위해서 이제 분할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그럴 때는 이제 분할해서 그 사업에 돈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는 자금 조달하는 데 이제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분할을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신설하려는 부품과 모듈 부문의 작년 매출액이 약 한 33조 2,300억 원 수준으로 전체 매출의 한 79.7%를 차지해서 매우 큰 편이긴 한데 수익성은 엄청 낮습니다. 영업이익률이 0.47%예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면 영업이익은 47원인 거죠. 100원도 안 될 정도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다, 수익성이 낮다. 그 부분을 이제 떼어내려고 하는 거고요. 그 정말 수익성이 낮다 보면은 생산을 하면 할수록 수익성이 낮다 보니까 오히려 이거는 우리 쪽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외주를 줘야 되는 그런 생각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회사도 역시나 이제 위탁 생산을 주로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분리하면 실적에서 떨어져 나가는 부분은 있죠. 매출, 뭐 영업이익. 근데 수익성이 낮은 부분을 이렇게 떼어낸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효율화 측면에서 분명 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희 시청자분께서 혹시 인적인지 물적인지 궁금합니다라고 하는데 조회 공시에서 그것을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결정된 게 없죠? 네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는 오늘 조회 공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될까? 근데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뭐 검토 중이나 결정된 사항은 없다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네, 99%, 100%.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시 우리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걸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분사, 분할, 그다음에 상장 이거는 뭐 안 꼽는 찐빵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 현대모비스의 경우도 그런 절차를 밟게 될까요? 아니면은 지금 그런 걸 걱정하기에는 너무 좀 이른 걱정일까요?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네. 오늘의 분할 이슈로만 생각하면요. 오늘의 하락은 좀 과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게 그 오늘의 하락이 좀 과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시장에서는 이제 현대차 그룹의 지배 구조 이슈까지 좀 연결이 되는 것 아니냐. 미리 이제 움직이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는데 그런데 사실 좀 거기까지 가려면은 아직 좀 멀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한 줄 평은 벌써 지배구조 개편 이슈까지 생각해야 해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네. 할 말은 많지만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현대차 그룹의 지배 구조의 완성은요. 그 끝은 그 도착지는 그 정의선 회장이 현대모비스의 대주주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모비스를 정의선 회장이 얼마 갖고 있냐면은 0.32%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정의선 회장이 현대모비스의 대주주가 되고 나서야 그 이후에 현대모비스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기술적으로는 변곡점 구간에서의 거래가 좀 실린 하락이기 때문에 좀 2, 3일 안에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2, 3일 안에 좀 강한 반등이 나와줘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기간 조정은 좀 염두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종가상으로는 21만 원 강하게 지키지 못하면 단기적인 좀 리스크는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현대차그룹 안팎에서는요, 지금 이 제기되는 하청 구조에 따른 불법 파견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분할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대여봤기 때문에 또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나 걱정이 되실 건 압니다. 또 조회 공시에 대해서 뚜렷하게 말을 안 해준다면 불안감이 커지겠지만 지금 당장 이로 인해서 내가 손절을 하겠다라고 불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제가 자꾸 이렇게 하지만 주가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상 이탈하게 되면 단기적인 리스크는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는 조심하자라고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두 번째 상황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대중 관세 철폐, 오늘 경남스틸뿐 아니라 철강주들의 강세가 바로 이 이슈 때문에 같이 좀 움직였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이제 미중 관세 철폐 관련해서 재검토하겠다라는 소식인데요. 이게 나온 게 이제 8월 초에 펠로시 상원 의장이 이제 대만을 방문했었고, 근데 지난 주말에도 뉴스를 보면은 미국의 이제 상원 의원 5명이 또 다시 대만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월 초에 펠로시 의장이 이제 방문하면서 중국은 또 가만히 있지 않았고 무력 시위로 맞대응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미중 갈등이 굉장히 지금 사이가 멀어졌죠. 소원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중 관세 철폐 재검토라는 이슈까지 나온 것 같고요. 또 이에 따라서 그러면은 국내 철강사들은 좀 반사이익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냐, 그런 기대 심리로 인해서 좀 테마성 성격이 강한 중소형 철강주들이 오늘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만과 중국과 그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인플레이션 대책의 일환으로 나왔던 관세 철폐였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취소가 된다면은 물가 하락폭이 좀 줄어드는 거야. 그렇게까지 영향은 크게 안 미치는 내용인가요? 네, 그거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이게 묻게 되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은 크게 생각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옐런 의장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이제 고율 관세 이제 일부 해제 검토하는 게 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지난 5월인가 6월부터 얘기를 이미 해놨고요.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게 고율 관세 전면 철회를 해도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라는 전망이 있을 정도죠. 표현을 보면은 양동이에 물 한 방울, 잉크 한 방울 떨어졌을 그 정도 영향이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쓸 건 없다. 이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조금 주춤하거나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를 통해 봐라. 이것 때문에 하락하는 거 아니냐. 또 아닌 경우에는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재료 같은 경우에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이것 말고도 또 한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어제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주요 철강사가 하반기 자동차 강판 가격을 인상하기로 하고 또 자동차 업계와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소식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강판 가격 인상 이 요인도 오늘 중소형 철강주들 좀 오르는데 하나의 또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 오늘 관세 이슈 때문에 상승한 건 맞잖아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졌지만 철강주 이 이슈를 이용해 볼까요? 아니면은 다른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들이 조금 더 있어 보입니까? 철강주, 경남스틸 투자 의견 주시죠. 네, 이제 관련주들 이제 경남스틸 또 이제 금강철강, 문배철강 등 이제 오늘 흐름이 좋았는데 그 철강 시황은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시황이 참 이게 확인할 부분도 많고요. 맞아요. 네, 어렵죠. 이게 맞아요. 가장 큰 게 중국입니다. 중국 부동산이 철강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지금 부동산, 중국 부동산 정말 심각하죠. 뭐 시진핑이 이제 20차 당대에도 있어서 뭐 대마불사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해줄 거기 때문에 그래도 좀 위안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저 중국 시황 쪽에 중국 철강 시황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래서 한 줄 평은 철강 시황과 달리 강과는 좋은데라고 이제 적어봤습니다. 지금 유럽을 보면요, 지금 에너지 수요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고 11월까지 이제 80%를 채워야 되는데 어제 나온 뉴스를 보니까 니케이에서 한 73%는 채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11월까지 채울 이제 80%까지는 좀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유럽이 지금 글로벌 LNG 수요량을 거의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국내에도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에너지가 좀 이게 뭐 10%밖에 없다 뭐 그런 것도 얘기를 했는데 아시아에 올 것도 유럽에 지금 다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물며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미국이 LNG 수출량의 무려 68%를 가져갔거든요. 네, 이를 보면은 그리고 이제 국내 관광 쪽 살펴보면은 상반기에 미국 국내 유정용 관광의 수출 물량의 전부가 미국으로 갔을 정도로 지금 국내 관광들의 업계의 좀 수출이나 실적도 상당히 좋았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장 막판에도 뭐 관련주들 뭐 두세 종목 움직였었는데 그래서 관광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는 면을 봤을 때는 향후에 이제 관광업계 쪽, 철강주 쪽은 실적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제철, 포스코홀딩스도 진짜 답답해요. 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러한 철강의 경우에는 또 사이클을 타니까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하셨거든요. 따라서 관세 철폐라는 이슈가 오늘 호재로 작용을 했지만 철강주의 경우는 이거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점검해서 투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상황실 확인해 보시죠. 테라파워, 요거 맥주 아닙니다. 네. 테라파워가 저는 아까 네. 그 앞에서 나온 전문가님이 뭐 최대 주주 테라닉스에서 네. 그때도 잠깐 뭐가 생각났었습니다. 저희가 테라파워라는 회사가 있고 3,200억 원의 투자 내용을 SK이노베이션이 오늘 갖고 오면서 상승을 한 거거든요. 뭐 그 맥주의 테라파워가 아닌데 이 내용 좀 저희가 자세히 뜯어봐야 될까요? 네, 뜯어봐야 되겠죠. 그럼 뜯어주세요. 네. 그 이제 살펴보면 SK랑 SK이노베이션이 최근에 미국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테라파워에 2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약 한 3,200억 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이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완료했다고 합니다. 테라파워가 7억 5천만 달러, 약 9,800억 규모의 투자 유치에 이제 빌 게이츠와 함께 공동 투자자로 이제 참여한 셈이고요. 이를 통해서 SK는 탄소 중립 실현에 이제 앞장서려는 계획인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와 동남아 등에서 테라파의 원자로 상용화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쪽에 좀 관심은 중장기적으로 필요하고 오늘은 좀 반짝일 뿐이지만 관련된 뉴스들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빌 게이츠 뉴스가 오늘 좀 많이 나오고 있던데요. SK이노베이션 이 회사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정유 쪽이고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올랐을 때 SK이노베이션 경우에도 뭐 GS나 SO일과 함께 수혜주로 거론되기도 했거든요. 근데 유가가 뭐 급격히 V자로 떨어지는 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이건 SK이노베이션에게 악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아닙니까? 네, 표정이 아닌 것 같아서요. 네. 이제 볼 게 이제 많은데 그렇죠. 이제 처음부터 이제 정유 관련돼서 이렇게 조금 이제 질문을 주시니까 네. 제가 이제 뭐 다양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정유는 이제 정유주 이제 많은 모멘텀이 있지만 그 유가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눈높이는 좀 낮출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전혀 뭐 안 좋은 것만이냐 그런 건 아니고요. 최근 유가 재고 감소 소식 긍정적인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다만 유가가
120불 찍고 내려올 때 이게 한 번 찍고 내려온 게 아니고요. 쌍봉을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유가가 120불을 돌파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뭐 여러 정황상 그렇게 본다면은 상단이 막혀 있어 민감한데 그러면은 좀 이렇게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에너지 수요가 많을 겨울에 혹시나 또 러시아가 무슨 뭐 특별한 러시아만 조용한다면 유가가 뭐 급등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 국제에너지기구 IEA와 또 이제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의 수요 전망을 보면요, 두 기구가 굉장히 엇갈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두 기구인데 수요 관련돼서 엇갈린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유주에 있어서는 좀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유가에 민감한 정유주를 봤을 때는 좀 뭐 박스권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SK이노베이션은 뭐 다른 모멘텀도 있으니까 뭐 조금은 뭐 다를 수 있겠지만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볼 게 너무나 많은 회사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정유 외에 우리가 이 회사를 배터리로 투자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테고요. 또 오늘 뭐 테라파워까지 더해지면 SMR이라는 또 키워드도 얻게 될 텐데 이런 재료 부재인 SK이노베이션 다시 기대를 걸어볼까요? 아니면은 방금 말한 그 정유로 인해서 박스권 장세? 그럼 좀 피해볼까요? SK이노베이션은 어떤 전망을 가져보는 게 좋을까요? 네, 배터리 자회사 SK온에 관심을 많이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상반기 프리-IPO가 좀 미뤄졌거든요. 그래서 네. 차입금도 이쪽도 증가하면서 SK이노베이션도 함께 증가해서 3월 기준으로는 SK이노베이션의 순차입금이 10조 원 이상 올라서기도 했었던 거 많은 분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운영자금도 이제는 상반기에 4조 원 필요했는데 이제는 5조 원까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시장에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한 줄 평은 하반기에 SK온 프리-IPO 자금 조달 화이팅이라고 이제 적어봤고요. 8월 초에 NDR이 있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SK온의 3분기보다는 이제 4분기의 수익성이 좀 뭐 턴어라운드 표현까지 쓰면서 좀 괜찮아질 거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을 좀 확인했는데 그 부분은 긍정적인 것 같고요. SK이노베이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주봉을 키워서 좀 보시면 작년 초에 고점이 32만 원대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데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그리고 일봉을 키워서 보시면 올해까지 3번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3번의 반등 모두 고점이 낮아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좀 아직까지는 추세적 상승을 논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물론 그 배터리자에서 SK온을 감안해도요. 그래서 흐름을 좀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SK온에 관련된 뉴스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뉴스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거고 긍정적인 뉴스를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까지 3가지 상황실 다뤄봤고요. 이상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